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날카롭게 그러나 따뜻하게 짚어보는 한판 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오늘 게스트 정말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정말 걸맞는 분입니다. 네네. 필승 카드를 모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자, 한편 열전 오늘의 보석 같은 게스트 소개해 주실까요? 네, 민주당 역사상 최고의 명대변인입니다. 아하.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지내셨고요. 예. 토탈 4선을 지낸 분입니다. 사선. 재치 있는 언변과 뛰어난 정무 감각으로 유명한 최재성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소개해 드렸는데 네. 수송님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니 이거는 전국 노래잖아. 아, 저거 노래 저는 노래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가끔 노래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서 노래는 안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뭐 일단 수성님께 일단 흥이 나시면 노래 얼마든지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 아들이 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네, 최낙타 그렇죠. 선생님. 그래, 네. 조사 많이 했어요. 네네네네. 저희가 항상 현안 있을 때 또 날카로운 또 인터뷰 또 가끔 저희 한판 승부 와주시는데 오늘은 또 우리 의원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남은 꿈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인생의 결정적 순간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3초의 승부사. 야, 한판 승부. 13초. 승부사. 13초의 네. 승부사. 근데 13초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13초. 네. 왜 13초입니까? 그 이제 TV 있지 않습니까? 예. TV. TV는 대변인이 브리핑하면 아무리 길게 해도 네. 딱 13초 이상 안 주거든요. 클립이 그거밖에 없죠, 사실은. 네. 네. 1분 3초 리포트에서. 그러니까 보통 11초, 12초에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13초 안에 하여튼 함축적이면서도 사실 국민들께 그게 드리는 당의 이제 입장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함축적이면서도 국민들께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한 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이제 회자되거나 또 다른 언론에 이제 이 언론에서 이렇게 기사화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13초 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대변인 때 좀 오래 했어요. 대변인. 그렇죠, 오래 그때 하셨죠. 이제 그냥 맨살 그대로 그 브리핑을 모아갖고 책을 한번 냈었죠. 이렇게 두꺼워요. 13초. 그랬는데 네. 저도 네. 몰랐어. 나중에 책 나오고 보니까 네. 모바일 퀴즈 됐구나. 최재성 브리핑하고 13초의 승부사 해놓고 예. 예. 상이라고 돼 있더라고. 하는 못 냈습니다. 상인데도 이렇게 두꺼워. 위인전기처럼. 회고록 같이. 아니 그 논평을 이제 브리핑한 걸 묶어놨는데 양이 많으니까. 2010년도에 나왔네요. 야. 2010년도에 나오는데, 야, 516페이지. 야, 하가 안 나온 게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 출판할 때 또 저희가 모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석님의 저희가 또 모시면 항상 어린 시절부터 네. 돌아보는데 우리 최재성 전 수석님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나셨고 일단 뭐 그 당시엔 누구나 넉넉한 병은 없었으니까 네. 자 일단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고 자 우리 수석님 저 사진입니다. 저게 뭐 지금 계산장군 같이 뭐 이렇게 뭡니까? 하고 있고 몇 살 때예요 저게? 저 유치원 졸업. 유치원. 예. 아. 저기는 이제 가평은 아니고 예. 그때 이제 성남에서 살 때거든요. 성남에서 예. 살 때. 그래도 저 당시에는 유치원 가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았어요? 성남에서 저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정원이 수석 졸업. 정원이 100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보내기 이제 어려웠을 때죠. 그런데 제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전에 밝히시기로는 예. 나 때는 유치원 다니기가 쉽지 않았다.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이 부러워서 몰래 유치원까지 들어가서 맞고 나와 때를 쓰기도 했다. 원장 수녀님을 만나 대폭 깎아서 다녔다. 이거 그 당시에 협상력을 예. 발휘하셔가지고. 네. 아니 어머니가 이제 어. 맨날 이제 아이들 부러워가지고 유치원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네. 예. 그러면 또 다니던 친구들은 이제 못 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맞고 이러고 오니까 예. 어머니가 그에 배추 장사 하셔가지고 겨울 배추 장사 하셔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원장 수녀님을 만났죠. 네. 원장 수녀님도 저를 알고 거의 매일 따라가니까 그래도 그 유치원 시절에 그 원장님과 소통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셨네. 그러니까 원장 수녀님이 예. 나와보셨어요. 이렇게 좀 어. 그 원 친구들이
이제 뭐 좀 때리고 너 집에 가, 너 집에 가. 나와 보시고. 너 등록 학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알죠. 매일 오니까. 아, 되게 한 번이면 그냥 다시는 안 오는데 예. 우리 수성님은 계속 가셨구나. 그렇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 잘 보내셨고 이제 그랬던 아이가 대학 때 학생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오래 다녀야 10년 만에 겨우 졸업하셨던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학생 예, 운동. 제가 제적 3번. 제적이요? 예. 제적 3번. 예. 그렇군요. 수배당에서 한 번. 투옥도 몇 차례. 예, 2번 투옥되고. 와. 그래갖고 아마 제적 3번이 한국 신기록은 아니고 저하고 타이 기록이 누가 있어요. 제적 3번이. 네. 그 누군지는 잘 모르시고. 제가 까먹었어요. 민주당 안에 있어요. 민주당 안에 있어요. 제야 원로신데. 원로신데. 타이 기록이 있군요. 협회가 있나 봅니다. 제적 협회가. 예. 네네네. 자, 의원님의 또 대학 시절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 사진. 야, 저 사진 보세요. 저 의원님 안 보는 척 하시는데 보세요. 저기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모래에 띠 안 매도 되는데 맨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사진 찍기 위해서. 저 언제적입니까? 총학생회 시절. 예, 총학생회장 되고요. 저때가 이제 88년도인데 그 보통은 이제 학생 운동이 통일투쟁, 그렇죠. 또 반독재 투쟁, 막 이런 걸 PD. 했는데 저는 뭐 그것도 하면서 학내 문제, 그러니까 학원 민주화죠. 뭐 이런 건 좀 뭐 또 학교 비리 같은 거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엄청나게 호응을 해가지고 밖으로는 이제 반독재 투쟁, 뭐 통일운동 이렇게 하고 안에서는 이제 학생들 이해와 요구에 맞는 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민생을 챙기셨구나. 뭐 그때는 조금 이례적이어가지고 조금 이제 전대협 내에서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의견도 있었죠. 통일을 해야 되고 지금 빨리 민주화를 이뤄야 그런데 되는데. 뭐 몇천 명씩 막 저기에 동조를 해주고 함께 해가지고 나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전대협 연대투쟁, 뭐 서총련 연대투쟁할 때는 동국대가 제일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해와 요구에 잘 부응하고 기반해서 함께 공감해서 하면은 그런 이제 통일운동이나 이제 반독재 투쟁에도 많이 나가게 된다는 걸 그때 경험을 했죠. 그때부터 약간 어떤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좀 배웠다. 뭐 그렇게 크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몰아가려고 했더니 안 몰아가시네. 네. 그러시고 대학을 졸업하시고서는 포장마차, 김장 배추 장사, 막노동, 오징어 장사 등 별별 일을 다 하셨네요. 네네네. 그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또 오늘 사진자가 많네. 미소가 아주 귀엽습니다. 자, 저 사진 언제적입니까? 이게 이제 30이 안 됐을 때, 20대 후반, 20대 후반 때 얼굴이 지금도 그 얼굴이신데. 27, 8. 저기 뭐 하시는 거지? 바닥에 제가 뭐가 이제 있는 거죠? 막노동을 두 가지를 했었어요. 막노동. 이제 기술자는 아니니까. 미장 이제 이 현장에는 일본 용어가 많아요. 미장이 알아요. 미장 데모더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수 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조. 옛날에는 끌채에다가 세멘트하고 뭐 모래하고 넣어서 채로 걸러가지고 곰빵이라 그러거든요. 질통에 딱 지고 가는 그런 일했고, 요거는 이제 목수 데모도 처음 했다가 이거 안 맞더라고. 안 맞더라고. 안 맞다는 건 쿠사리만 듣고 많이 혼나고 쿠사리만 듣고 합판 몇 개 끼워 먹고. 힘으로 하는 거는 이제 미장 보조 같은 경우는 뭐 날르는 거니까 벽돌만 날르면 되니까. 아니요, 그 채 걸러가지고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은 거. 지금은 자동으로 다 하는데 그때는 다 이렇게 채로. 그럼 저 사진은 이제 작업장에 처음 가서 해맑던 모습이군요. 혼나기 전 사진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작업반장한테 혼나기 전에 자 시작합시다. 기념 촬영 딱 찍고 그다음부터 이제 참교육. 그래서 뭐 젊은 친구가 와서 하니까 처음에는 뭐 기특했던지 분위기 좋았죠. 분위기 좋았는데 쟤한테 보조 역할 맡기는 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어려웠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여기가 제일 짧았어요. 보통은 한 달에서 길게는 한 석 달 사이 이렇게 여러 직업 체험을 했거든요. 정치를 해야겠구나 했는데 보통 옛날에는 이제 정치 국회의원 가는 길이 이제 보좌관을 통해서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당 아니면은 이제 전문직업군 뭐 변호사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그런
케이스보다는 예. 좀 일단은 삶을 체험을 해야겠다. 그래서 한 20가지 가까운 직업 체험을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했던. 그러셨어. 그래서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 노동자들 있잖아요. 만나시면. 이분들 만나서 이제 비 오는 날 뭐 어. 이렇게 옛날 이제 남양주 지역구 때 예. 마석창 같은 데서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마시면은 예. 제가 그 현장 용어 일본말을 다 알거든. 나도 미장 데모도 했었고 해봐서 말이야. 하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비가 왔으니까 네. 대맛지가 났네요. 그럼 아이고 의원님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은 찐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났군요 현장에서. 오징어도요. 네. 오징어 마른 오징어 오징어 장사. 있잖아. 예, 오징어 예. 장사. 오징어. 이것도 곰팡이가 슬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오징어. 근데 소주로 딱 닦아가지고 예. 거꾸로 딱 세워놓으면 예. 새거 같아. 진짜 더 맛있어. 더 그래갖고 맛있어. 말려가지고 네. 소주를 엄청 닦아. 싸게 이제 뭐 팔아보기도 하고. 오징어 장사 재밌네. 한 20가지 하셨는데 그러면 그 중에 뭐가 제일 적성에 맞으셨어요? 20가지 중에. 적성은 잘 모르겠고요. 혼났으니까. 혼났으니까. 예. 그리고 또 포장마차 포장마차. 해가지고 아. 그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요리, 음식 요리. 이런 데 이제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구나. 그래갖고 지금도 아. 제가 이제 산 속에 집 짓고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이제 집에 손님들 오거나 요리해 혹은 이제 주세요? 평소에도 와이프한테 다 이렇게 해드려요. 차려서 주고 요리해주고 그리고 아. 사람들이 그래요. 사모님 좋겠다고. 최수성님이 다 요리해 요리해주고. 근데 자주 오는 사람은 알지. 제가 요리할 때 와이프는 못 받고 막 정원에서 무거운 거 날르고. 그렇군요. 반전이네요. 예, 이게 또 청취자 중에 수성님 그 제일 좋은 반응을 얻었던 안주는 뭐였냐? 요리는 뭐였냐? 예. 저는 예전에 뭐 명사들의 요리 그런 거 가끔 했었잖아요. 예, 맞아요. 뭐 프로그램에. 해서 뭐 김치찌개 하는 분 있고 계란말이 하신 분도 있었어요. 계란말이 예.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거는 뭐 요리는 요리지만 그거 그걸 반찬이고. 굳이 요리라고 하면서 부끄럽다 그 정도 수준은. 그 뭐 전파까지 이 소모를 해야 되나. 전파 낭비다. 현직 대통령을 그러니까 저는 전향하신 것 이렇게 같은데. 예, 일단 말씀해 황교익 보세요. 선생 있잖아요. 황교익 선생님. 황교익 선생하고 네. 몇 년 전에 생맥주 한 잔 했는데 저보고 요리 좋아하냐 그래서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요리. 그래서 최재성의 요리는 레시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뭘 해야겠다 그러면 뭐 넣어야겠다 어떻게 배합해야겠다 이게 상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처음 먹어보고 이거 괜찮다 하면은 소스 이런 게 부족해도 대충 이렇게 상을 그리면서 감이 있다. 황교익 선생이 그걸 하는 거예요. 바로 상상과 그거다. 창의력과 융합과 뭐 이러면서 이게 상이 그려지면은 그거는 진짜 셰프 기질이 있다고. 그러니까 막 뭐 티스푼 2스푼 반, 자 그리고 한 계량 해가지고. 계량 이런 거 아니다. 예. 그래서 순소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해주셔서. 대통령님 그 계란말이 김치찌개를 좀 많이 가볍게 보시는데. 아니 이거는 최 수석께서 정말 내 계란말이 우습게 보시는데 그 용산 와가지고 어떤 분은 그 계란 내가 2개 풀어가지고 라면 끓여주니까 아주 맛있댔어요. 그걸 아셔야 돼. 나 참 맞다. 전 정부 사람이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전 정부는 이래서 문제야. 예, 그렇구나. 예, 우리 수성님이 또 요리를 잘하신다. 야, 한번 가서 뵙고 싶네, 먹어보고 싶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서민들의 삶, 직업 체험하시고 정치계 입문을 하시게 됩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때 이제 정치 입문하시는데 영입제는 누가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원님 영입이 아니고요. 영입이 네. 아니고. 저는 이제 이 동국대학교 학생회장을 그렇죠. 했죠. 예전에는 이제 학생회장은 많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네, 임종석, 우상호, 뭐 그분들이 이제 송영길, 오영식 이쯤 이제 전대협 의장급 이인영, 때야 이제 영입이라는 말이 이제 성립될 수 있었고 저는 그냥 남양주에서 시민운동하고 뭐 생명운동하고 이러면서 바닥에서 경선을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탄도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탄도리. 영입돼서 이렇게 딱 된 분들하고 그래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서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온 꽃길을 사람하고 걸은 정치인과 다르다. 조금 다르죠.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오신. 예. 그래서 이게 생명경기 기적고 사선. 바닥에서 여기 뭐 막노동부터 쭉 이것도 바닥이거든요. 쭉 올라와서 정치도 바닥에서부터 해서요. 그래갖고 이게 뭐 지나간 얘기지만요. 예. 그때 남양주만 해도 민주당이 굉장히 이 안 좋은. 열세 지역이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중앙당의 국장 누구라도 오겠다 그러면 비켜줄 판인데 여기 올 사람이 없어. 그때 이화영 의원이 그때 여기 온다는 썰이 있었어. 그때 이화영 의원도 이제 저랑 입사 동기죠. 17대 때 같이 왔는데 그때 이상수 전 장관 보좌관이었거든. 여기 온다는 노동부 말이 장관. 있어갖고 온다 그랬으면 비켜줘야 돼요. 그 정도로 험지였는데 다행히 이제 안 오고 경선을 통해서 이제 공천을 받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부터 정치를 시작하셔서 대변인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 대변인 4번이나 하시고, 근데 대변인 하실 때마다 당 이름이 달라. 네, 간판이 다 다릅니다. 네.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만큼 이게 브랜딩이. 이제 격동의 정말 시기. 격동기였다는 거죠. 제가 열린우리당은 여당이었잖아요. 입문을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정세균 대표를 마지막 대표로 해서 소위 말해서 발전적 해체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먼저 탈당한 사람, 그다음에 예전에 열린우리당 생길 때 민주당, 구민주당이라 그러죠. 박상천 대표가 있고 이래갖고 막 긴 과정을 거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렇게 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민주당으로 총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다시 민주당이 된 거죠. 그래서 요 기간 한 2년 정도 기간을 원내 대변인과 당 대변인, 야당 대변인과 여당 대변인 이것을 이제 다 했죠. 그렇군요. 대변인 하면 또 여당 쪽에서는 그 박기태 대변인이 생각나는데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최재성 대변인이 뭐 필적하는. 박지원 전 대변인도 있었고. 갑자기 또 겸손해지셨습니다. 저는 진짜 이 대변인 할 때요. 오늘 발령 났는데 그 다음 날 첫 업무가 노무현 대통령 탈당이었어. 그래요? 네, 청와대 들어오래요. 메시지의 무게가. 그래갖고 대표 최고위원하고 대변인 딱 들어갔는데 정말 이게 노 대통령 탈당이 첫 대변인 메시지.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 다 맞아 떨어졌죠. 저쪽에서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뺏게 되면 어떻게 되고 했는데 다 맞아 떨어졌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솔직하시고 조금 어떨 때는 막 직설적이시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그때는 보안 유지하느라고 최고위원들이 그때 당이 막 어려웠고 대통령 막 이 뒷발질도 많이 했어요. 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막 이게 혹시 밖으로 나갈까봐 최고위원들 핸드폰 저한테 좀 맡겨주세요. 녹취 못하게. 아니 이제 나가자마자 이거 막 전화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드리겠습니다. 그게 첫 업무였었죠. 그러셨구나. 그 대변인직 마치실 때 고별 브리핑 하실 때 강부자 씨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역대 대변인 중 가장 큰 얼굴로 국민들을 놀라게 한 기억이 있다. 이 얼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또 말씀하세요. 국회의원은 머리가 커야 된다. 내 머리는 123층에서도 다 보인다. 이거 왜 이런 발언을 하신 겁니까? 아직 제가 지난번 선거 전에 유튜브 하나를 해서 이제 홍보를 했죠. 그래서 일타 강사 원조가 접니다. 그때 일타 강사 최재성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려면 이제 후보도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나라 생각해야지, 정책 생각해야지, 지역 생각해야지, 국민 생각해야지, 정무적 판단도 해야지. 그러니까 머리가 커야 돼. 이러니 롯데타워 123층에서도 보일 정도가 돼야 돼. 그래서 최재성이야. 그런. 그러셨군요. 그래도 그 13초의 승부를 잘 마치시는데, 근데 국회에서 그 쌍둥이설이 있었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진도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좀 비슷해. 가르마 모양과 각도도 완벽하게 비슷하고. 데칼코마니 같아요. 그 넥타이 색깔만 다르네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죠? 옆에 계신 분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현 사무총장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광재 좌의정 할 때 그 이광재. 이광재 사무총장도 쌍둥이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누가 더 기분 나빠하세요? 그러면 우리 수석이 사실 서로 기분 좋아하죠. 사이가 좋으시구나. 저는 그냥 기분 좋고. 근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죠. 이광재 사무총장은 사실은 저 때문에 덕을 좀 봤죠. 어떤 덕을 보셨어요? 제가 대변인 할 때 주로 그때 태백, 영월 이쪽이 지역구였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 이제 지역을 선거 챙기러. 있으면 지연 유세 가거나 행사 있으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광재 지사한테 전화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좀 전에 텔레비에서 봤는데 언제 또 지역구 와서 정말 부지런하다. 득이 되는 거예요. 중앙 정치 챙기랴 지역구 챙기랴. 홍길동도 정말, 아니고. 정말 아니 대단하다. 그래서 그때는 강원도 식당 가면은요 예.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지사 시절에 지사님 오셨냐고. 지사는 강릉에 있는데 나는 원주에서 이광재가 또 나타나고 득은 이광재 이광재 의원님이 득이 됐죠. 그렇군요. 야, 그 정말 닮으셨어요. 아니, 닮으셨어요. 진짜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요. 닮은 것 때문에. 닮은 것 때문에. 그건 좋게 닮아서 잘 풀린 거고 나쁘게 닮아서 나빴던 건 저는 뭐였어요? 조금 당황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언제였어요? 예. 이제 초선 때 초선 때. 남양주가 지역구였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당선되고 이제 열심히 또 인사 다니고 예, 남양주에. 정말 열심히 했죠. 그래서 예. 4년 내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최재성을 모르니까 찍긴 찍었는데 예, 주민들이. 처갓집이 여기요. 아, 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광재인 줄 알고 우리 지역구에서 하도 보이니까. 야. 그리고 한 번은 왜 옮겨? 한 번은 강원인데 왜 옮겨? 공중파 9시 뉴스에서 9시 뉴스에서. 제가 메인으로 나온 거야. 다. 그런데 이광재 지사 안 좋은 뉴스야. 그런데 자료 화면이 내가 나가. 기자들도 헷갈리구나. 기자들도 헷갈려. 에이 거짓말. 아니 정말 정말이야. 어떻게 그래요? 그게 2008년도예요. 에이. 민주당이 정말 야, 이거 어려워. 이거 MSG 너무 심하다.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선거. 2008년도에 민주당이 이야. 절단 났잖아요. 81. 그때 네. 선거 뛰고 있는데 선거 뛰고 있는데. 선거 뛰고 있는데 막 전화통이 불이 나요. 그러니까 9시 뉴스에 야, 그 정도로 이광재 지사 안 검찰하면- 좋은 게 났는데 검찰 수사하면 예, 최재성이 최재성. 메인 화면으로 야, 이거 같은 당이었으니까 좀 덜 화나지. 서로 요거 다른 여기까지는 당이었어요. 완전히 사실이고 완전히 사실이고. 그런데 그때 그 기자한테 예, 기자한테. 경위서를 쓰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보도국장이 쓰라고 그랬더니 했겠죠. 예. 이광재 사진 내 사진 저거 말고 똑같은 사진 있어요. 초선 때 사진. 이광재 사진 최재성 사진 딱 해놓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랬더니 국장님도 보세요. 제가 헷갈리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러네. 뭐 이러면서 그 기자도 큰 징계는 안 받고 넘어갔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타 강사 말씀하셨으니까 또 우리 일타 강사하면 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생각합니다. 원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실까요? 예, 원희룡입니다. 예. 이광재 사무총장과 얼굴이 비슷하고 저하고는 취미가 같습니다. 예. 저랑 국회 목욕탕에서 런닝머신 달렸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면 고소하세요. 마라톤 제가 더 빨랐습니다. 마라톤이 이렇게 마라톤. 예. 예. 마라톤 운동도 좋아하시는구나. 예. 마라톤 축구 풀코스? 뭐 풀코스 한 대여섯 번 했죠. 와, 그럼 진짜 잘 뛰시는 거네. 하프코스는 뭐 10,000명 뛰면은 예. 500등 안에 들었고요. 야, 잘 뛰시는구나. 하프코스가 뭐 1시간 20분 뭐 25분. 야, 기억 좋으시네. 그렇구나. 그래갖고 자, 예. 그때는 원희룡 장관은 16대 때 국회 오시고 예. 저는 17대 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의원을 알았고 아이고. 예. 원 의원은 잘 몰랐고 예. 근데 국회 딱 갔는데 러닝머신이 트레드밀이 몇 대 있거든. 예. 근데 공교롭게 같이 탔는데 나는 책도 낸 것도 알고 있거든. 아, 마라톤 책을 냈어요. 맞아. 원희룡 잘 뛰는. 의원이. 그래갖고 기록도 알고 있어. 4시간 20분이야. 경쟁 나하고 1시간 차이나. 그래갖고 옆에서 뛰면 괜히 경쟁심 생겨요. 아니 저는 이제 여유가 있죠. 아. 원장관 정도야 뭐. 근데 그렇구나. 원희룡 의원이 처음에 의식 안 하다가 의식하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그래갖고 올렸지 승부욕. 10으로 예, 10으로 올려서 뛰는데 본인도 올리더라고. 12로 올렸지. 전력 질주. 예. 팡팡팡팡팡팡. 뭐 가시더라고 바쁜지. 그래서 야, 요거는 나중에 원희룡 장관 네네, 보시면 검증해야 됩니다. 검증해. 요 화면 그대로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겼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겼다.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최재성 수석의 또 이 대변인 시절 예.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자, 두 번째 결정적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간입니다. 돌아갈 배를 불태웠다. 야, 배를 불태워.
자, 네, 의원님의 정치 인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20대 총선 전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였고 예. 수석님은 사무총장이었는데 예. 안철수, 아하. 김한길, 박지원 당시 의원이 연쇄 탈당을 해가지고 국민의당 만들어 주시죠. 그렇습니다.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입니다. 그랬군요. 그때 혹시 기억 나십니까? 아 그럼요. 예. 정말 잊을 수가 없죠.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 네. 한순간. 이제 각인이 된 그런 각인. 시기. 음. 많이 아프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예. 뭐 문 대표님이야 오죽했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 흔들어대고 그때는요 면전에서 물러나시죠. 면전에서. 면전에서. 네. 야, 이게 막 방송 나와서 떠드는 것도 아니고 와. 그냥 면전에서. 면전에서요. 야. 그러니까 뭐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탈당을 했는데 예. 예전에는 탈당할 때 쭉 몰고 한 번에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한 명씩. 한 명 두 명씩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박재용, 완전히 내일은 짐 이상민. 빼는 거죠. 피말리죠. 예. 거기다 저기 이제 건너가 고문님까지 원로들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 딱 되자마자 예.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표 때 대표께. 그랬죠. 구정치하고 봉합하지 않겠다는 약속해주면 사무총장 하겠다. 그랬더니 약속을 하셨어. 그러면 두 가지를 준비하자. 이제 당이 엄청 흔들리고 네. 탈당까지 나올 수도 있는 네. 구정치하고 절대 봉합하지 말고 준비를 하자. 음. 그래서 인재 영입을 준비를 했고 6개월 동안 준비를 했어요. 아. 그리고 그때 국회에서 온라인 입당법이 계류되고 있었어. 예, 근데 예, 통과 예. 가능성은 있는데 네. 통과돼도 온라인 시스템이 없으면 입당을 못 받을 거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돈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음. 입당 시스템을 지금 만듭시다. 아하. 그래갖고 비공개로 입당 시스템을 만들고. 발주해서 만들었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탈당한 아. 이 전날 이게 세팅이 딱 됐어. 테스팅이 끝났어. 예. 입당 시스템. 네. 물론 그 안에 법은 통과됐고. 예. 참고로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 네. 2년 후엔가 온라인 시스템을 갖췄어. 새누리당이었죠. 예, 당시에. 예. 그래서 12월 그때 안철수 대표가 탈당했던 데가 12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랬는데 날짜도 기억하시네. 예. 하루 전날 이 테스팅이 끝나가지고 아. 그 다음 날부터 막 이 분노의 입당들을 아. 막 이어져가지고 하루에 2만 명씩 들어오고 와. 이게 사실은 당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고 네. 그리고 인재도 탈당 한 명 하면 인재 영입 한 명씩. 아, 바로. 네, 바로. 나가? 오케이. 와. 이상민 자리에 누구? 그렇지. 나가는 박주민, 얘기입니다. 아니 아닙니다. 나가지 네, 마세요. 네. 박주민, 네. 표창원, 아, 김병기, 이철이 뭐 이런 분들. 예. 한 명 나가면 우리 문재인 입당 영입 인재. 딱, 예. 1호 표창원. 그 그러면서 시절이었구나.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아. 저는 이제 이 정말 이거 결기 있게 우리가 결기 있게 하자. 결단하고 국민들께 우리는 기득권 내려놓고 헌신하는 정당에 이런 모습을 보이려면 어. 불출마해야 됩니다. 아. 해서 제가 불출마를 했죠. 그래도 이게 좀 사무총장이면 예. 공천에도 영향 미칠 수 있고 본인이 기득권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불출마 선언하면 좀 약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고요. 그때 상황이 정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예. 뭐 뒷얘기지만 하여튼 음. 문 대표님 좀 가까운 의원들 음. 하고 야 불출마할 사람 여기 어. 해야 된다. 아. 그래서 내가 먼저 할 테니까 예. 그 다음에 막 경론들을 벌이다가 예. 며칠 후에 그러면 다시 만나자 했는데 아. 한 명도 안 나왔어. 그래서 처음 다안 하기로 한 거군요. 되게 이게 아니 불출마 그냥 모임이 안 선언하면 됐어. 같이 그거 논의 안 같이 따라할 것 같은데 깃발 딱 들고 뒤에 보면 동지들이 없는 거야. 그러셨던 거죠 결국에. 근데 그만큼 쉽지가 않죠. 하긴 그렇죠. 그래서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예. 헌신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아니, 출마를 해야 될 사람들이 출마를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개인의 선택일 수도 그래서 있으니까. 또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저는 불출마로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헌신 결기.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시 뭐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말리셨죠. 말리셨는데 네, 그리고 정말 아프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표님 너무 아프고 너무 마음 빚이 될 것 같다. 마음에 빚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있어줘야지. 내 옆에 최 의원 있어줘야지. 같은 사람이. 그렇죠. 음.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내 옆에 있어줘 이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고 예. 우리 정치를 위해서 뭐 당을 위해서 있어줘야지. 아하. 그래서 굉장히 말리셨죠. 그래도 네. 이제 그게 당을 위한 길이다 생각하시고 예. 이제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자 지금 와서 문 대통령님 어떠세요? 당시 최재성 전 수석의 결단이 옳았다고 보십니까? 그때 솔직히 경황이 없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만 하면 뭐 나가라, 뭐 언제 나갈 거냐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하하. 그래도 좋았어요. 그래서 집권하지 않으십니까? 하하하. 일당됐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와요. 네.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멘토였고 또 네.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도왔던 분이기도 했는데 민주당으로 간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파격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때 수석님도 그 영입 과정에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투톱이냐 그 당시 이제 김부겸 이 전 총리죠. 그 당시 김종인 김부겸 투톱 체제냐 아니냐 뭐라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예. 김종인 대표가 원래 또 밀당과 또 딜의 달인한 아. 그러니까 나 안 한다고 먼저 언론 회의를 딱 해버리고 아. 그래서 새벽에 이제 김종인 대표 댁으로 문 대표님하고 저하고 두 분이 갔었어요. 새벽에. 댁으로 몇 시에? 6시? 7시? 6시쯤 6시쯤. 그럼 그럴 때는 초인종을 누릅니까? 아니 미리 이제 당연히 연락드리고 간다. 새벽쯤 간다. 그 전날 누구를 보내서 아. 간다고 그냥 오라고 했으면은 마음이 이제 하고 싶은데 딜하는 거지. 그래갖고 가서 그냥 원톱 두말 없이 원톱. 원톱이다. 그렇죠. 아하, 그랬군요. 지금 돌아보시면 당시에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봐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예. 총선은요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그렇고 네. 절대적인 요건이 있어요. 중도층이 어디로 가느냐로 선거 이기냐 지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양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예. 질로 보게 되면 중도층의 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진 그런 질이죠. 그래서 중도 확장이 과제예요. 뭐 내년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예. 그런데 굉장히 기여를 했고요. 반면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상대적이거든요. 예. 상대 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중도 확장을 더 잘하면 네. 지는 거예요. 내년도 그런데 그때 마찬가지군요. 진박간별하고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고 예. 영도다리에서 사진 찍고 막 예. 이게 그거 보면서 국민들이 저기를 일당 만들어줘 이런 신뢰를 못한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성공적이었죠. 근데 이제 비대위 끝나고 난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민주당과 잘 결별한 게 아니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 만날 땐 녹음기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보도도 있고 저희 방송에서 몇 차례 왔을 때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근데요, 그 뭐 서로 간에 좀 겉만 보고는 모르지만은 예. 국민들께서 너무도 잘 아는 두 분 아니에요? 문재인 예.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문 대통령님이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해서 믿을 사람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그 거꾸로가 많겠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님은 일단 뭐 거짓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예. 트릭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대화상의 어떤 뭐 해석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또 달리 해석할 수는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은 문 대통령한테는 성립되기 어려운 얘기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말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것도 약속했는데 거짓말이다. 안 지켰다. 네네. 그래서 투톱 원톱도 그런 경우죠. 본인들이 해석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신문 보고 정치하지 말고 다른 정치인의 말 전언을 듣고 정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전언을 듣고 투톱이라고 뭐 화내고 안 한다 그러고 그런 건데 문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으셨거든요 당시에. 뭐 그런 등등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서 또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난 김종인이라고 봐요. 예. 내가 당시에 그 녹음기를 안 챙겨가지고 내가 곤란했다고 보는데 아니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저기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두 분한테 속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저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했지만은 네네. 내가 볼 적에는 결국은 금태섭이한테 모두가 모일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봐요. 맞아, 경제민주화 요 얘기인데 네네네. 사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경제민주화를 정말 실현시키고 한국 정치에 또 실천적으로 내놓기를 원했던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수차례 인터뷰를 해보면.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도울 때도 그 약속 받았는데 안 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니 근데 경제민주화는 예.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집권했을 때 그것을 중요한 받아들이기 상품이었지. 어렵지만 아하. 민주당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걸 거예요. 비대위원장 하시기 전에 원톱 투톱 그 얘기를 남의 말 듣고 투톱으로 오해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승리를 이기고 했고. 이기고 그 다음에 당 대표 생각이 있으셨지 않았나. 아. 근데 그거 뭐 비대위 끝나고 당 대표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비대위 영입할 때 하고 뭐 그러진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총선 당 대표 전권 당 비대위원장인데 그 이후의 일을 뭐하러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대표를 정식 대표를 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뒤로는 뭐 뭐가 이렇게 약속이 오갈 일이 없었죠. 반문재인 비문재인을 했었고. 예. 그렇군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오해가 있다면 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정계 은퇴까지 또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계 은퇴를 왜 은퇴하세요? 제가 그때 은퇴하면서 뭐 이렇게 올린 글에도 있지만 예. 네. 은퇴 선언하면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직업 체험하고 20가지 막 이랬던 건 이상의 이제 제 직업. 정치를 할 때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고 학생 운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초선이 됐고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는 분명한 명분과 대의가 있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선수가 사선. 쌓이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소명이나 명분 이런 것들이 좀 옅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굴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 결단하기 쉽지 않은데. 뭐 앞에 이제 불출마 2015년에 16년 총선 불출마한 거는 상황이 그것을 만든 그래도 거고. 결정하게 만들어줬고요. 예. 정치를 더 안 해야겠다라고 은퇴를 선언한 거는 오랫동안의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았지만 그 갑자기 상황에 의해서 은퇴냐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막 힘들 정도로 어려운 그런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재성 전 수석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재성이 말하는 대통령의 정무란. 네.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을 지내셨으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분이 뭐 화법부터 모든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식성까지. 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식성은 네.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네? 알아요? 아니 뭐 이제 네, 알겠어요. 일단 네네네. 계속해 네, 알겠습니다. 자, 비교해 주세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야 네. 직접 이렇게 겪지를 않았으니까 예. 이제 보는 모습, 네. 본 모습만 갖고 하나는 생각할 하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공격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인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왜 안 해주냐? 왜 해결 못하냐? 네, 그다음에 뭐 코로나다. 열심히 코로나 상황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스크 공급이 생각지도 않게 원활하지 않으면 이거 수습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일 국민들한테 브리핑하고 브리핑하고 안심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세제 같은 거 조금 바꾸려 그러면 또 혜택 보는 사람이 법인세, 있는 반면에 부동산 상속세,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 양도세. 늘리는 다 방어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는 순간 국정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방어적으로 해도 이게 민심 관리가 안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이 판단하고 오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듣고 토론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 집행하는 이게 맞는 프로세스다. 근데 윤 대통령님은 아주 전광석화 같이 좋게 얘기하면 판단하고 바로 오더를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부 장관 보고 때 네. 그만둔 박 교육부 장관 취하 연령 5살로 낮추자는 거 보고 받으시고 적극 검토하라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52시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공격적이거나 판단하고 바로 오더하고 이런 게 아니고 듣고 토의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자리죠. 그런 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고요. 이제 정무수석이 뭐 대표 취임하면 꽃 갖다 주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고 여야 뭐 회담 영수회담 뭐 이렇게 중간에 심부름하고 예. 물론 그런 일도 해야죠. 예. 그런데 제가 문 대통령님 전에 그러니까 네. 저 전에 강기정 수석이 정무수석이었는데 정무수석 하면은 뭔 말을 해야 되냐고 첫날 예. 그래서 형 나는 제가 이제 사석에서 형이라고 그러죠. 형 나는 정무는 정책의 민심을 입히는 거라고 봐. 정치적인 일정이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정무이기도 하지만은 정책의 민심을 입히는 일이라서 어떤 정책을 하는데 이게 민심 수용이 안 된다. 수용력이 떨어진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정무가 해주는 거다. 그래갖고 청와대에서 이제 첫 출근한 날 이제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무수석이. 그래서 정책의 민심을 입히는 거다. 강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감을 했죠. 나중에 문 대통령이 그 누가 얘기했냐 그래. 누구 얘기냐 그래서 최재성이가 저는 딱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정치 일정을 챙기고 등등 외에도 어떤 정책이 이게 옳지 않다거나 민심 수용력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1인치 더 들어가면은 반작용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건의하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이 저는 진짜 정무라고 봅니다. 정책에 민심을 입히는 것. 자, 이진복 현 정무수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를테면 이진복 수석 같은 경우는 네.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그 과정을 보면 어떤 후보를 향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조언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의 정책 관련해서 정무수석이 했던 역할을 그래도 짐작하실 것 같은데. 참 그동안 없었던 장면 풍경들이 있죠. 이 정부에서. 정무수석이 국회 와서 공개적으로 여론조사 1등하고 있는 당시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1등하는 후보를 그냥 저격을 해버리고 정론관에 와서 백브리핑하면서 해버렸거든요. 예. 보통 대표 만나서 그걸 뭘 얘기를 하더라도 예. 당에 오더라도 비공개적으로 그런 일들은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기자들 앞에서 들으라고. 그게 나경원 의원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안철수 근데 의원은 당연히 이게요 거꾸로 뭔 얘기냐면요. 저 같으면 정무수석 안 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쥐잡듯 잡고 있는 거지. 정무수석 입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과 말만 가지고 오더 수행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다른 수석들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 자율성이나 소통이나 대통령하고 건의나 뭐 이런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이 점잖은 분이거든요. 근데 어디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가지고 기자들한테 자당의 후보를 그냥 저격해버리고 당대표 후보를 저격한다. 그건 대통령의 오더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오더 아니면은 행간이죠. 행간.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진복 수석님이 좀 안타까워요. 이제 하여튼 그런 대통령 참모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저는 속으로는 소가리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용산의 아내 지금.
그럼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큰 내용에 빠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일각에서는 공천을 용산이 한 거 아니냐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정무수석 역할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저는 뭐 정무수석 역할이 없으니까 대통령께 이런 얘기 자체를 꺼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할 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의중이 어디고 행간이 어디고 뭐 이런 것을 읽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어느 대통령 밑이라도 수석이 되면 네. 대통령을 이제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쓴소리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린 말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원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진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다.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미국 대통령에 비하면 권한이 어마어마하죠. 미국 대통령은 사실은 미국은 입법부가 엄청 강해요. 상원 하원이 있고. 네, 우리가 이제 한미 FTA에도 우리는 국회에서 예스냐 노냐만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통과시키는데요. 예. 미국은 미국 의회에서 이거 다시 해와. 그래서 그 협상권을 정부에 빌려주는 거예요. 원래 국회에 있는 거예요. 예산도 편성권이 원래 미국 의회에 있는 건데 예. 이제 대통령 예산이라 그래서 이제 빌려주는 거죠, 예산권을. 그래서 권한 자체는 대한민국이 제왕적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크죠.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네. 함부로 말하고 일부러 심기를 건들 엄두를 못 내는 자리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나 그러면은 망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냐? 예. 해도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두세 개 의사소통 라인 한 가지 현안을 갖고 두세 개 의사소통 라인을 왜냐하면 다 형편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쭉 해서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셔요. 그럼 먼저 물어보시죠. 그리고 언제 어떤 문제로 수석 몇 명 회의한다. 어떤 문제로 뭐 상의한다. 어떤 문제로 혼자 와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준비를 하고 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통이고 정무수석이나 수석이 국민들 내지는 여기를 대하는 모습이나 하는 언어나 이런 것들은 하여튼 윤 대통령의 의중이나 생각이 아니면은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그 자락을 깔아주고 그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한테 덤비고 대통령이 반론하지 말라 이런 분위기인데 어느 사람이 반론해요. 그래서 그건 대통령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 근데 그전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국민 소통, 당정 소통 이거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있잖아요. 정말로 겉돌고 있거든요. 우선은 대통령실에서 예. 사과 논평이 나와야 돼요. 사과 메시지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이 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어요. 국민들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비서실장 유영민 비서실장이 오신 지 2달여밖에 안 됐으니까 거긴 바꿀 수가 없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세값 올렸다고 하여튼 난타당해갖고 보궐선거 전에 사퇴했고 그러니까 선임 수석이 그만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먼저 첫 변이 없습니다. 이게 책임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 사표를 당일날 정무수석 사퇴와 같은 날 발표를 한다고. 정무수석 혼자 그만두는 걸로 이 선거 패배에 즈음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대신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격에 안 맞지만 총리 사퇴를 같은 날 했다고요. 정무수석. 그게 책임지겠다고 그래도 국민들께 보여주는 또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잖아요. 이번에. 근데 무슨 소통을 하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요. 윤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
차분하고 뭐 지혜롭게 해서 내실 있는 변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지도부 그냥 놔두라는 얘기예요. 차분하고 신중하게, 차분하고 지혜롭게 내실 있는 대화, 내실 있는 변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놔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쇄신이 아니고 업신과 저거죠. 저 국민은 업신여기고 대통령한테는 굽신된 걸 쇄신책이라고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근데 네. 당은 용산만 쳐다보지 말고 쓴소리도 하라라고 대통령실에서 또 이제 당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잘못 그 메시지도 네. 정말로 잘못된 메시지. 그럴까요? 네. 말만 하면 좀 이렇게 비판하시는 다 거 아니 아닙니까? 다 왜냐하면은 잘못했습니까? 다 잘못한 거예요? 생각 용산에 의한 용산을 위한 용산의 선거였잖아요. 이번에 네? 왜냐하면 김태우 사면부터 이거는 공천까지 연결이 안 돼도 문제 있는 건데 공천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이거는 대통령 이 판단이 아니면은 안 되는 그림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당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 어땠죠? 그 당시에 무공천 생각하고 있다. 혹은 맞아요. 원인 제공자 공천은 김태우 당사자가 공천은 아예 안 된다. 사면됐어도 저도 심지어는 저거는 총선용 사면이겠구나. 그렇죠. 석 달 만에 석 달 만에 사면시키고 바로 본인이 보궐선거에 야기시켰는데 거기에 공천 주고 내보냈는데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꼼짝 못하고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뭘 소통하라고. 그래서 졌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다 해라 출장소 대지 말고 이게 말은 그래서 첫째 책임지는 모습을 용산에서 먼저 보여야죠.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다 해봐. 말이 안 되는 대통령님 거죠. 자꾸 이런 아니 쓴소리 하란 말이야. 편하게 성렬이 형이라며 옛날에는 편하게 하란 말이야. 어디 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해. 그래서 저 같으면 예. 우선 그런 거네. 대통령이 예. 생각을 안 열어주시고 예. 문을 안 열어주시고 거의 뭐 일방적으로 막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어느 장관은 정말 모욕적으로 막 네. 그래서 국회에서 따져 물었는데 시인도 부인도 안 하고 거의 뭐 욕설에 가까운 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냐 했는데 시인도 부인도 안 하고 그 자리 떴다가 나중에 입장을 다시 내서 그런 일 없었다. 예. 이렇게 할 정도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언로를 열고 소통의 문을 안 열고 마음껏 얘기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저 같으면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진복 수석 입장이었으면 어차피 제 말하고 대통령한테 반론이나 다른 얘기 했다가 알겠습니다.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속보로 뜬 거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의 반대 속에 이제 가결파 그러니까 이제 체포동의안 거겠죠. 가결파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 이제 당 통합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가결파 징계 안 한다라는 입장을 했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수석님은 이 이재명 대표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안 불러줘서 그렇지. 예. 다른 방송 나가서 최근에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통합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듣고 있었습니다. 예.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셔서 했잖아요. 그때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징계 이건 민주당에서 징계가 무슨 말이냐. 자기 소신과 생각에 따라서 했는데 그래서 이거 없다고 명료하게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요. 제 말 때문에 그러셨던 건 아닌 것 같고 너무너무 잘한 메시지예요. 너무너무 잘한 메시지다. 일단은 속보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타이밍도 그렇고 야, 그 저가 메시지도 명료하고. 이 수석님의 메시지를 또 바로 저희가 속보로 내야겠네요. 최재성, 이재명 대표의 가결파 징계 안 한다. 너무너무 잘한 메시지다. 최재성, 이재명 잘했어. 그러면은요, 제가 그 대변인 마지막 브리핑 때 너무너무 잘했어. 강부자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했어요. 실제로 뵀는데 강부자 정권을 제가 처음 썼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맞아요. 그랬더니 강남 부자, 뭐 그렇죠. 그랬더니 강부자 선생님이
최재성 의원님 앞으로 강부자 정권이라는 말 좀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하고도 잘 알아요. 그래서 선배 국회의원 아닙니까 또? 그렇죠. 강부자 의원. 예. 그래갖고 어느 이제 그 장미화 선생 이제 네. 이 자선 콘서트에 갔는데 거기서 뵀는데 그 전에 몇 번 뵀었고 그래갖고 정색을 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실제로 안 했어. 근데 왜냐하면 제가 쓰고 얼마 안 있어갖고 거의 보통 명사화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다 그때 강부자 정권. 뭐 그래서 그 얘기를 네. 마지막 브리핑 때 했더니 뉴스에서 그때는 고별 브리핑은 다 기사를 내줬어요. 최재성 강부자에게 미안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니까 이게 탤런트 최재성인지 탤런트 최재성이 강부자 선생한테 뭐가 미안하지 해서 한 번씩 전부 클릭해가지고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1등이었어요 검색. 눈동자. 이번에도 최재성 이재명 너무 잘했어. 이것도 여명의 눈동자일 수 있다? 아니에요. 이제 최재성 수석께서 하신 말씀으로 다 이해하실 거고. 사진 보면 또 이광재 총장이고 그러니까 또 이게 머리 지끈지끈거리겠네요. 예, 좋습니다. 왜 이게 수석면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벌써 푹 한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너무 빨랐어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내년 총선 치르면 민주당이 선거 전망에 박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처럼만 이렇게 하면 저는 밝다고 보고요. 저는 소위 말해서 검찰의 체포영장, 체포동의안이라든가 등등등 소위 말해서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이 무조건 싸워야 된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로 총선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민심이 안 된다고 하고 당 지지도가 추락하고 이러면 못 치르는 거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민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이건 무슨 영장이나 이런 거 갖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보궐선거 이기고 추이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은 선거를 치르는 그 정당의 모습. 그러니까 뭐 공천 이상하게 하고 드제비하고 옥새 들고 날르고 그때 2016년도는요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한다 그랬어요. 근데 민주당이 1등 했잖아요. 그리고 2012년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졌어요. 박근혜 그때. 2012년도. 그게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완전히 시쳇말로 X판을 쳤어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여론조사 추이라든가 여러 추이를 뒤집어 엎어서 결과가 나온 게 2012년하고 16년 총선. 이제 민주당은 남은 게 그거예요. 통합. 그거를 드제비하지 않고 어떻게 통합하고 그다음에 대표 정책이 뭐고 지금 킬러 컨텐츠 대표 정책이 없거든요. 야당이 대표 정책을 내놓으면은 이깁니다. 그 전에 삼무일반이 그거였어요.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는 아니었지만 의료보장성 확대 플러스 반값 등록. 그러니까 MB 정권에서 무상보육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이게 어머니들 뭐 민심이 좋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선거는 민주당이 이기죠. 그래서 킬러 컨텐츠, 대표 정책 요 두 가지만 잘 하면은 저는 승산이 크다고. 수석님 방송 자주 모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 자주 나와주세요. 김성애 소장 자리가 위태합니다. 아유. 자, 이제 한판 열장 나오는 손님들께 저희가 항상 요청드리는 저쪽 카메라 보시고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를 유권자장에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쪽 보시고 자, 한판 승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액션. 제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깔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태까지 해주신 분 중에 그러니까요. 가장 진지하게 이덕화 이게 묵직하게 들어가요. 부탁해요. 구독 부탁해요. 수석이 자주 모십시다. 저희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책, 대변인 그 브리핑이 하 나오면 바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데. 자, 한판 열장 마지막 공식 질문. 내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겉바속촉. 겉바속촉. 대단하다 대단하이. 그러니까 뭐 정치가 그렇듯이 좀 건조하고 딱딱하고
그런 게 이제 외형적인 인생이었다면 예. 아내는 늘 촉촉했거나 촉촉함에 대한 아. 이 그리움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곳 대처에서 놀고 있구나 했는데 네. 너무 짧다는 생각이 찰나처럼 짧았다는 생각이 찰나처럼. 들고 아. 그 다음에 하늘에 닿을 것 같다는 기세도 있었지만 아하. 고목나무 끝에도 못 닿고 다 부질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하에서 헤엄치고 있구나 했는데 예. 홀로 헤엄치고 있었고 아.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치에 안 닿았어. 그래서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스스로 성찰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과정들이 아쉽게 느껴지는 지금 시점에서. 아하. 좋습니다. 아, 겉바섰죠. 대단하다. 대단허이. 네, 이제 또 정치 인생을 돌아보는 아주 깊은 성찰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사민 크리에이터 오늘 어떠셨어요, 최수성님? 진짜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까? 네네네. 아하. 진짜 자주 모셨으면 좋겠고 아. 이렇게 유머러스 하신 분인지 제가 그동안 개그 코드. 몰랐습니다. 개그 코드. 네네네. 야. 저 김성애 소장님의 예. 하여튼 건승을 기원합니다. 무슨 큰 뜻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저런 분이 출마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 빨리 출마하시기를. 출마를 하셔야 이 프로그램이 더 알겠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가 괜히 정무수석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판단이 네네네, 빠르세요. 판단이 빠르세요. 자, 한판 열정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또 새로운 게스트와 만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